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대신들이 아뢰었다.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자들로서 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구름처럼 쌓이는 각처의 군공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듣기에 이르렀으므로 항상 스스로 황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고 김성일의 장계 내용을 참고해보건대 이름은 쓰지 않고 행정만을 논하였으므로 어느 일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수문장으로서 한번 힘을 다하여 싸웠다는 것으로 목사에 뛰어오른 자가 있다는 것은 제 말을 가리킨 듯 하고 노비를 시켜 중 한 명을 못 빼게 하고 그 주인이 삼품의 정직에 오른 자가 있다는 것은 배덕문을 가리킨 듯 합니다. 그러나 감히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병으로서 하나의 수급을 베지 않고 판관에 오른 자가 있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의 공은 전후의 장계에 극찬하였으므로 여러 번 승진해서 주부에 이르렀고 그 뒤 전조에 그가 힘을 다해 싸웠다는 말을 듣고 성주 목사에 제수하였으며 신들도 그를 병사에 의망하려고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사실은 한 번도 큰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헛된 칭찬이 이에까지 이르렀다 하니 신들도 괴이하게 여겨집니다. 전 군수 배덕문의 경우는 전번의 장계에서 승려인 찬이란 자가 임시로 성주 목사에 제수되어 권력을 남용하여 배를 끼치는 상황을 극언하면서 덕문이 그를 잡아 죽였다고 하였으므로 정직에 조승하게 된 것입니다. 농공 행상할 때에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무리를 일으킴으로써 위에서 하교를 내리시는 수고로움을 끼쳐드렸으니 황공하여 대제합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2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기를 승장 유정의 군사들이 매우 정의로워서 외적을 잠액하는 공을 여러 번 세웠으니 군직을 주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닌 듯하다. 그는 방외의 사람이니 파격적으로 특별히 상을 내려 훗날의 공효를 거두지 않을 수 없다. 유정에게는 특별히 당상관의 직을 제수하여 원관에 있는 승려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라. 만약 승려들이 곳곳에서 적을 벤다면 이 또한 일조가 될 것이다.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비변사가 그대로 파격적으로 당상관에 제수할 것을 청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국가에서 무사를 배양해서 반지를 높여주고 후하게 녹봉을 주어 아끼지 않고 대우하는데도 강적이 충돌해 온 때를 당하여 날래고 건장한 장수들은 정신이 아득하여 두려움에 떤 것은 물론 구고한 참핵의 공도 도리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늙은 승려에게서 나왔으니 이것이 어찌 무사들만의 수치이겠는가?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2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2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복이 아뢰었다. 신이 송경락에게 문헌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그날 조반을 먹은 뒤에 부총병 유정의 진영에 찾아가니 유총병은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관을 시켜 이름을 알리자 곧 달리와 자리를 정하였는데 총명이 판서는 동쪽에서 왔는가 근래 외적의 소식은 어떠한가 하기에 신이 한강 이남과 노원 등천은 노략질이 전보다 더욱 심하다 하니 총병이 외적이 중국에 강화를 요청하고서도 다시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외적은 처음 상주에 이르러서도 다시 이와 같이 하였다. 한편으로는 강화를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진격하는 속임수를 썼는데 그들은 본래 이러하다. 대인은 저기 강화를 요청한다는 것을 진정이라고 여기는가 하고 물으니 총병이 이 외적은 속임수가 많아 가벼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그렇다면 대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 온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해서인가 하니 총병이 내가 이 군사를 거느리고 만리를 건너온 것은 오로지 당신 내 나라를 위해서 이 외적을 죽이고자 함이었는데 뜻밖의 경략이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경략이 이미 병권을 주관하며 여기에 있고 제독도 있으니 내가 진격하고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우리나라의 군신이 강화를 의논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는 하늘을 우러러며 속을 썩이기만 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그래도 좀 기대하는 것은 대인이 친히 강병을 거느리고 주석으로 강을 건너니 요행이 한번 만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펼 수 있으리라는 것뿐이었다 하니 총병이 내가 13세 때부터 부친을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천하를 횡행하였다. 그래서 외국에서 귀한 사람들을 가정으로 삼았다.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5천에 불과하지만 수전이나 육전에 모두 설 수 있으니 외적은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익히 외적들과 싸워서 그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 사울과 올해는 적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풍세가 순조로울 듯하다. 그러나 한 달 이상이 지나면 저들이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니 내 어찌 저들의 거짓말을 믿고서 싸움을 하지 않겠는가? 나는 싸우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 대장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독의 마음을 거스릴까 걱정이 된다 하였습니다. 신이 중국 장수들이 모두 싸우자는 말을 하려 하지 않는데 유독 대인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총병이 장수들은 모두 그와 같은데 오직 나만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감히 송경락에게 다시 아뢰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신네 나라의 왕이 간곡하게 자문을 보낸다면 그들도 감동될 것이니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당신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조선이 외적에게 점거된다면 이것은 곧 중국이 외적과 이웃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게 된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전에 국왕께서 정세가 급박함으로 번거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자문을 올려 요청하였다. 이 때문에 송경락의 마음을 거스려서 회자에 책망하는 말이 매우 준엄하였다. 지금은 머뭇거리고 두려워만 하는 중이라 하소연할 곳이 없다. 오직 대인이 이러한 실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의 존망은 대인의 몸에 달려있다 하니 총병이 모든 일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남을 복종시킬 수 없는 것이다. 경락의 지위가 높고 중하지만 어찌 감히 당신네 나라를 죄질 수 있으며 또한 어찌 당신네 나라의 대신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국왕께서 회자를 보고 황공해서 감히 다시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인은 이미 송경락의 군전에 있으니 불시에 나가 뵙고 함께 병사를 의논하다가 경락의 뜻이 지금도 그러하거든 혹 경락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 점을 바라고 있다 하니 총병이 대장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와 있으면 의당 여러 의견을 널리 모으고 아울러 당신 나라의 사정을 모두 알고서 보다 나은 것을 따라 조처하는 것이 옳다. 내가 품달하려고 하나 문을 굳게 잠궈놓고 접견을 허락하지 않으니 진달할 길이 없다. 배신은 내가 이와 같이 말했다 하지 말고 자문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강화하여 퇴병하는 기한이 이달 8일이나 11일에서 13일 중에 있을 것인데 그 뒤에는 반드시 저들의 거류 여부에 대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만일 저들이 이 약속대로 철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응당 말을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보건대 간계하여 무인 같지 않으며 매우 도량이 크고 온후하였습니다. 신이 그가 거느리고 있는 각처의 묘족과 만족에 대한 명칭과 사용하는 기예에 대해 묻자 총병은 곧 섬나와 도만 등 여러 변방에서 기화하는 병사들을 불러 좌우에 세워놓고 각기 자신의 무기를 잡고 차례로 나와 묘기를 보이게 했는데 괴이한 형상이 각각 특이하여 보는 이의 눈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평간호, 담노, 제갈로, 피갑, 노설도, 관도,
월아전, 아창, 등패, 활, 라인곤, 나인과 낭선, 다권, 천봉전, 양가창 등의 명칭을 가진 것들이 있었고 사릉편은 70근 무게연 월도 및 수전 등의 무기는 총병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일토록 구경하고 나서 신이 대인이 관문을 지나기도 전에 우리나라 군신들은 벌써 대인의 위명을 듣고 밤낮으로 기다렸다. 심지어는 어린 종들과 심부름꾼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서로들 잠시 동안만 죽지 않고 있으면 유 총병이 와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하였다. 이제 진영의 기계와 사저들의 용맹스러움을 보니 저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말이 먼 길을 왔다가 그냥 맨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어질 뿐이겠는가? 대인에게 있어서도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총병은 즉시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 기러기는 지나가면 소리를 남기고 사람은 지나가면 명성을 남기는 법이다. 본래 공을 이루어 이름을 해외에 남기려고 했는데 어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윤근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로지 노야만을 우르르고 있다. 그러므로 애절한 호소를 이미 극진히 하였다. 내일에는 모름지기 송경락을 만나서 이러한 뜻을 다시 이야기하라 하니 총병이 모두 잘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병은 하인에게 가벼운 경군과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철촉의 장전을 사려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논한다. 부총병 유정은 장수 집안의 자제로서 상투를 나이 때부터 싸움터에서 출정하였으므로 경솔히 말할 인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경락과 제독에게 제지당하여 싸움터에서 한 번도 시험할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 유정은 유현의 아들이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2일 병신 7번째 기사. 팔도에 입문하여 사녀로서 절개를 지키다 죽은 자를 방문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0일 병신 8번째 기사. 상이 정청에 분부하였다. 박제는 국사에 자신을 잊고 부지런히 애썼으니 특별히 한 작업을 가져하고 승장 유정은 여러 번 전공을 세웠으니 당상관으로 올려주라.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2일 병친 9번째 기사. 이유증을 사헌부 장령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년 첫번째 기사. 제주 목사 이경록이 치게 하기를 군사 250명을 뽑아 바다를 건너 힘을 합쳐 전진하여 토벌 하고자 하여 조정의 하명을 청합니다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탄왕 같은 조그만 섬이 현재까지 다행히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이 아직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적이 침범한다면 일개 섬의 힘만으로는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주장으로서 진을 떠나 바다를 건너 멀리 철리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경록이 품한 것은 그 충분은 가상하나 형편상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유 두번째 기사. 경기 주하도 관찰사 성령이 주게 하기를 외적이 선능과 정능을 파헤쳐 재앙이 제궁에까지 미쳤으니 신하로서 차마 말할 수 없어 애통합니다. 하니 상이 정원에 분부하기를 이 서정을 보니 몹시 망극하다. 속기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유 세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외적의 변고가 선능과 정능의 제궁에까지 이르렀으니 성상께서 즉시 백간을 거느리고 거애하셔야 합니다. 13일에서 15일까지 3일 동안 변복하였다가 중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예 정원에 분부하기를 관복은 어떠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예조가 문의한 바 익선관, 옥색포, 오각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옥색포와 백포는 모두 없고 가죽신은 검은색만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대신과 예조에 문의하니 그렇다면 편의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흰 모시로 만든 천리, 의 같은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가죽신의 경우 중국 사람은 본래 흰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사나 흉사에 모두 검은 가죽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복과 관대를 갖추지 못했다면 가죽신의 검은색과 흰색도 어느 것을 쓰든지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띠는 어떤 색을 사용함이 마땅한가 하니 회개하기를 익선관을 쓰고 옥색포를 입은 경우에 각대를 사용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검은 띠를 사용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삼경의 상이 궐문 안에서 거애하였다. 창하는 자가 의식이 끝났다고 전한 뒤에도 상은 호곡을 그치지 않았다. 도승지와 이해방 승지가 여러 차례 거치기를 청하자 상은 비로소 사배례리를 행하였다. 정원에 분도하기를 양명의 봉심을 서둘러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주는 대신들이 흩어지기 전에 속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고 다시 정원에 분도하기를 천하에 어떻게 이와 같은 병고가 있단 말인가. 성실함과 이 제독이 있는 곳에 속히 관원을 보내어서 이러한 뜻을 말하고 복수할 것을 청하는 일을 속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대신이 복귀하기를 바라건대 성문으로 하여금 속히 자문을 마련하게 하시고 먼저 해조로 하여금 양초의 적반사의 일행이 있는 곳의 상하 관원에게 공문을 보내 알려서 즉시 소복을 입고 거예하게 하여 중국 장수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극한 변고를 당한 것을 미리 알게 한 뒤이어 사신을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대신이 아래기를 원능의 변고는 매우 애통한 일입니다. 대신한 사람이 예조의 관원과 함께 가서 형편을 보아 봉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류 일곱 번째 기사 황진을 행 병조 참의에 장운익을 병조 참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 정류 여덟 번째 기사 경상좌도 관찰사 성령이 취계하였다. 지난 겨울에 흉족이 태릉과 강릉을 범하는 변고가 있었는데 이제 선릉, 정릉의 변고가 또 이와 같으니 오나라의 신미들이 이 외적과는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대가 물러난 이후로 싸움을 지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풀이 이미 자랐으므로 반드시 오래지 않아 진격하여 섬멸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지방은 오랫동안 적의 소굴이 되었으므로 조종의 능침이 더러운 적에 빠져 있으니 서울을 회복하는 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설령 중국 장수가 속히 진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어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기와 영남 이외의 다른 곳에 머물러 주둔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평양과 황해도의 군사로는 수원, 광주 사이에 나아가 진치게 하고 충청도의 군사는 양성, 안성 사이에 나아가 진치게 한 다음 모든 경기지방의 민정들을 징발하여 노소를 막론하고 형세를 돕게 할 것은 물론 이미 송경에 도착해 있는 중국군을 빌어 서로 섞어서 진을 친다면 넋이 빠져 돌아가리 하는 적들은 반드시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군사들이 있는 곳에 따라 각각 기각의 형세를 이룬다면 완전히 섬멸시킬 것은 기필할 수 없더라도 이른바 계교로서 격파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었다. 예전에 신궁에 화재가 났을 때 노나라 군신들은 3일 동안 고굴하였습니다. 이때 신주를 옮겨 모시지 않고서 고굴하였는데 선유들은 이를 지나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능과 정능 두 능의 변고는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재변이니 신궁의 화재와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군신 상하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 거예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부족한 생각이 들 터인데 하물며 변복으로 3일 만에 끝낸단 말입니까? 너무 구차하고 간략한 혐의가 있어 정내에 맞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다시 강정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능침의 참혹한 변고는 천만 뜻밖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변을 만난 절목에 대해서는 예문에도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어 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예문을 참고해 보아도 끝내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강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송경략이 자문을 보내어 세자, 간관 이 3명에게 강론할 경전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토론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학 유몽인, 사서 황신, 설서 이정귀를 보내어 배우게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김면이 졸기 사신은 논한다. 김면은 일개 서생으로서 부년이 군사를 일으켜 끝내 장군의 임무를 맡아 마음을 다해 외적을 토벌하다가 병으로 죽으니 군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오시의 우박이 크게 내렸는데 큰 것은 세 알만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예조참의 이관 오산군 이현 등을 보내어 선능과 정능을 봉심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제를 올리기를 선능과 정능 두 능의 변고가 이렇게까지 극도에 이르렀으니 신들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신궁에 화재가 났을 때 3일 동안 곡하였었는데 선유들은 신주를 마치 신궁에 모시지 않고서 곡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주를 사당에 모시지 않고서 곡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했다면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서 곡하는 것은 예의에 당연한 것입니다. 사당에 화재가 났는데도 오히려 3일 동안 곡하였는데 이번 일은 얼마나 큰 변고인데 단 한 번 곡하는데 그치고 단지 3일간 복을 입는단 말입니까? 예문은 정에 따라 만든 것이요 건가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기에 개장할 때는 심화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해석하기를 개장은 분묘가 어떤 이유로 붕괴되어 시체와 관이 망실되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나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화복을 입는데 이는 직접 시체와 관을 보았으므로 복을 입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니 3개월 만에 벗는다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분묘가 붕괴되어 직접 시체와 관을 보았을 적에도 오히려 심화복을 3개월 동안이나 입는데 지금의 사태는 친히 시체와 관을 본 것 정도가 아닌데도 일상적인 변고로 조처하였으니 더 할 수 없이 큰 예의를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혹 지금의 보고는 사실 여부를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 변고에 대해 처하는 절목도 중한 쪽을 따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참담 비통한 변을 들었으면 나의 비통한 마음을 다할 뿐이니 설사 봉심하고 보니 적화가 지금 들은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 중한 예를 따랐다 하여 휴에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참으로 조호변의 말과 같다면 어찌 후회가 없겠습니까? 더구나 각도에서 보내온 이 문은 단지 자질구레한 일들
뿐인데 어찌 이러한 때에 구에 대여 강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3일 동안 곡하는 것은 예의에 이미 어긋나니 다시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시체와 간을 보았으면 심화복을 입는다는 뜻에 의거해서 3개월 복으로 정하여 초하루와 보름에 거예하여 석 달을 채우고 그친다면 정상의 만극한 애통함을 거의 다 하실 수가 있고 정문에도 맞을 듯합니다. 변복의 경우에는 대상에도 달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3일이나 7일 만에 벗어도 큰 해가 없을 듯합니다. 이와 같은 비연 예를 쉽게 조처해서는 안 되니 성상께서는 잘 가리어 채택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자자의 내용에 대해 예조의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좌이정 윤두수와 우이정 유홍은 의논하기를 능상의 변고는 헤아릴 수 없는 듯하다. 장계를 가지고 온 사람도 상세히 탐지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변고를 만난 경우의 예도 근거할 만한 절목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단지 변고를 들은 날에 거예하고 3일 동안 변복한 것으로 깨달아했던 것이다. 그 후 의논이 분분하여 어떤 이는 날짜가 너무 적다고 하기에 5일이나 7일을 더 하고자 하였으나 신빙할 만한 전례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방에 이미 이문했으므로 이 일이 잘못되는 실수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옥당의 자론을 보니 사이가 매우 합당하다. 다만 개장할 때 심화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개장할 때의 예만을 가리킨 것이다. 이번의 변고에 개장할 날이 있게 된다면 이 예를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무제 때 고조의 사당에 불이 났을 때 5일 동안 변복하였다. 지금 이것을 지방에까지 함께 시행할 수는 없으나 행제소만이라도 5일 동안 복한다면 그래도 전보다 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영돈영부사 정철의 의논은 만극한 중에 또 이처럼 만극한 변고를 당했으니 예문이 없는 예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으나 인정으로 미뤄본다면 박하게 하여 잘못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후하게 해서 잘못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5일이 7일만 못하다. 날마다 곡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으니 7일 안에 다시 공립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오직 성상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예조의 뜻은 처음 변고를 들었을 때 개복하고 거예하였으니 심화복을 입는 여는 개장할 때 해야 하며 대신들과 봉심할 때 전년 절문이 없어서는 안 되니 지금부터 5일 동안 변복하되 외방은 굳이 날수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상과 우상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었다. 두 능의 변고는 만고에 없던 것으로 애통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조에서 조처한 예는 매우 구차하고 간략하여 단지 한번 곡하는 것으로 그치고 3일 만에 상복을 벗게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만극한 애통을 다하고 인정에 따라 정한 예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개장할 때 반드시 심화복을 입는 것은 직접 시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 통한 화가 제공에까지 미쳤으니 이것이 어떠한 변고인데 근거할 만한 예문이었고 사세가 불편하다는 이유 핑계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를 강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할 수 없는 변고를 당하였으니 심상하게 지나쳐 버림으로써 토록만큼이라도 마음과 예의에 미진한 점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기 해조에 명하시어 다시 강정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들에게 의논해 보니 영의정 최흥원, 좌이정 윤두수, 우이정 유홍의 의논은 원능의 변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끝이 없지만 근거할 만한 예문이 없어 전일에 3일 동안 소복을 입고 그치기로 의정했던 것입니다. 이미 각도의 이문하에 사세가 불편하니 지금 개정하기는 어렵다 하였고
영도령부사 정철의 연호는 원능의 망극한 병고는 망고에 없던 일인데 3일 동안 소복을 입고 그치는 것은 참으로 초략한 것이다. 대관이 아린 것은 나름대로 의견이 없지 않으나 얘는 반드시 예문이 있은 뒤에야 그에 근거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본래 목미하고 또한 살펴보면 서책이 없으니 감히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겠다. 너희 조정의 의견을 거두어서 보다 나은 것을 따라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박쥐는 별장으로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성상의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릇 군사에 대한 조처는 시급히 거행하여야만 되니 날짜를 정해 보내도록 하셔서 내일 과장을 열어 무사를 모아도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삼군의 기쁜 마음이 있으면 성세를 도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피난해 온 선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정시를 보여 약간명을 뽑음으로써 문무과를 함께 시행하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8번째 기사 상의정원에 분노하기를 무과를 거행하는 것은 용사를 얻어서 적을 도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때를 당하여 평상시처럼 붓을 잡고 문예를 자랑하는 자들까지 아울러 뽑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니 다시 회개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번 무과를 시치할 때에 문과도 함께 뽑아 권장하는 법을 삼도록 한 것은 전례에 따라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더니 과연 타당치 않습니다. 정신은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9번째 기사 경주판관 박의장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파잠에서 외적 2000명과 마주했는데 진격하여 격파하였다. 15리를 추격하여 31명의 수급과 말 223피를 빼앗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창의사 김천일이 장계를 보건대 경기 각 고을은 전란이 풀리지 않은 데다가 기근이 계속되어 노약자들은 굶어 죽어 시체가 구렁에 뒹굴고 젊은이들은 모여서 도둑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국가에서는 다시 수습할 대책이 없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수령들은 근래 중국군 지휘공 때문에 잔물까지 거두어들이는데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성화처럼 독촉합니다. 난리를 겪은 백성들이 다시 옛 집에 돌아와서 숨겨두었던 물건을 파내려 하면 관리들이 뒤쫓아와서 모두 빼앗아가니 백성들은 이리저리 빌어먹으며 돌아다니다 끝내 반민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고을에서 출정이라도 있게 되면 관청을 비게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다시 가관을 뽑는데 가관들은 모두 비난과 붙여 사는 자들로서 민폐를 많이 끼칩니다. 그리하여 처자식을 많이 데리고 와서 본관에서 지공하게 하는 자도 있으니 본도관찰사에게 하유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안집시킬 대책을 강구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11번째 기사 곽죄우를 성주 목사의 이 종인을 김해 부사의 서예원을 진주 목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6일 경자 첫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사기를 격려시키고 인심을 수습하는 것은 오직 농공행상하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습니다. 공로의 등급을 정할 때 10분 신중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한 점이 없게 하여야 할 터인데 근래 회사의 대만이 실로 심해져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작상이 혼란하여 경중이 마땅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데도 받들이지 않고 공이 없는데도 함부로 주기도 하여 장병들로 하여금 분하고 원통하게 하기 때문에 원근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일의 장계에 전후 잘못한 것을 거론했는데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공이 있는 자들에게 보답해주는 은전이 도리어 국민들의 원망과 탄식을 일으킬 뿐이니 이렇게 하고서 이를 이루고 공을 세우기를 바란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군공을 마련한 당상과 낭창을 모두 파직시키소서. 영남 지역은 적세가 매우 극심한데 원수를 새로 잃어서 사람들이 의구하고 있으니 통화할 자를 가려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병사 조경은 성품이 본래 겁이 많아서 지난번 가평의 싸움에서 소수의 외적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먼저 도망하여 국민들을 모두 적의 수중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들은 자들은 지금까지도 통분해하고 있으니 절대로 다시 장수의 임무를 맡겨 일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퇴직시키소서. 숙천부사 윤안성은 전에 안동 판관으로 있을 때 적변을 당한 초기에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멀리 다른 지방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뒤에는 이를 아전에게 맡긴 채 중국군에 대한 식량의 운반과 관곡의 출납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람되이 포장을 받아 당상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니 파직시키고 당상가자는 개정하소서. 별도로 과거를 설치해 널리 무사를 모으는 것은 오로지 싸움에 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전후 시험하여 뽑은 사람의 수요가 매우 많았는데 겨우 방목에 이름만 올려놓고는 도리어 경력을 기피하여 온갖 계책으로 모면할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리와 내통하여 금군에 소속되기도 하고 장수에게 청탁하여 휴가를 받고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제 집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탈루된 자가 많은데도 회사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항우된 자가 많은데도 항우가 날로 소홀해지고 있는데도 주장은 이것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전후 사실을 조사하여 각 고을의 이문 일일이 세출해서 서둘러 싸움터에 내보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군공을 마련한 당상과 낭청은 아울러 추구하라. 조경은 퇴직시키라. 숙천부사는 해조에 하문하니 잘하고 있다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지금 어찌 이렇게 논하는가. 이러한 데 퇴직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라. 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오래여서 공사의 재물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대부분 굶어 죽어 시체가 구렁에 뒹굴고 있게 되었습니다. 떠돌던 사족들도 걸어서 어가에 있는 것으로 모여들고 있으나 전혀 생활할 방도가 없어 굶주려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보기에도 매우 비참합니다. 인근 고을에도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모두 떨어져 참으로 진열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앉아서 볼 수만은 없으니 회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조처하게 하시고 그 중에 극심한 자들을 가려서 조금이나마 진유를 베풀어 죽게 된 목숨을 살리게 하소서.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유민이 모두 강화에 모여 있는데 식량이 거의 떨어져 수레바퀴 자국에 괴어있는 물의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으니 그 불쌍하고 가엾은 정상은 참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 구민들이니 서둘러 구휼하는 정사를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곡식을 옮겨다가 진유라는 전지를 내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곡식이 어디 있나?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용관을 95명을 사퇴시켰는데 간관의 말에 따른 것이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6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라. 한 포정의 걸음이 매우 빠른데 상상께서는 마침 능침의 변을 당하여 현재 변복 중에 계시니 숙천에 나아가 맡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제 신을 보내어 접대하게 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나아가야 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6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외적이 선능과 정능 두 능을 범한 사실을 송경락에게 자문을 보내어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하늘이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린 것은 뉘우치지 않아 큰 재앙이 계속되고 있으며 흉적이 악한 마음으로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갈수록 더욱 심한데 종묘가 당한 지옥을 씻을 기약이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이 용렬한 몸은 스스로 떨쳐 일어날 힘이 없으니 오직 황제의 위엄에 의지해서 전투를 행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바라건대 더러운 적을 일제히 몰아내어 멸망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지척간에 있는 분묘를 바라보며 늘 마음속으로 선조를 생각했었는데 뜻밖의 참혹한 재앙이 생겨 분묘가 완전히 파헤쳐져 채백을 놀라게 하니 온 나라가 황황하여 애통한 심정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고금천하 어디에 이와 같은 중적이 있겠으며 또 어디에 이와 같은 원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선왕의 기업을 잘 보존하지도 못하였고 또 선조의 영혼을 받들어 모시지도 못하여 유체와 여백으로 하여금 구천에서 편안히 계시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실로 우리나라 군신들의 크나큰 죄의 악은 천지간에 용납될 것이 없습니다. 한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는 이 도적을 잊을 수 없으니 이 원수를 기어이 갚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도적을 잊고 이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천리가 없어지고 인기가 무너지게 되어 장차 다시는 인간의 대의열에 끼지 못하고 말 것은 물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근래 적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들이 공교한 말로 간절히 애걸하고 있으나 저들의 속임수는 하릴 수가 없어 끝내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저들이 끝없는 흉악함은 반드시 그대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이니 우리나라의 원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고 천재는 아득한데 중심을 펼 곳이 없으니 어느 곳에 하소연하겠습니까?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임을 오직 기부에 하소하고 선조에 대한 만극한 애통을 오직 기부에 호소하니 기부에서는 자유로움을 베풀어 국률이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래인 숙전부사 윤안성을 파채할 것을 계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장현현감 김여율은 어리석은 인물로 자원하여 싸움터에 나갔는데 외람되이 당상 가자를 제수하였습니다. 그가 싸움에서 패한 뒤에 즉시 이를 개정하였는데도 직함과 의장을 의연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비웃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구하셨어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여율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윤안승의 일은 비변사에게 물어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무리가 이와 같으니 지게 그대로 두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채직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접반사 이 덕형이 치게 하기를 경상 좌감사 한 효순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부산과 동네 사이에 많은 숫자의 적선이 정박하고 있어 군대를 증가하는 형세가 현저하다고 합니다. 했다. 상이 정원에 분부하기를 이제 접반사의 서장을 보건대 적병은 계속하여 이와 같이 많은 증원군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양호도 매우 외로운 형편이고 강원도의 요해초도 방비를 해야 한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경리학에게 자문을 보내어 급함을 알리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강원도와 경기의 모든 관군과 의병을 특별히 정돈하여 협력해서 적을 요격하도록 하고 양남의 수사에게 명하여 수군을 정돈하여 오는 적선들을 쳐부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상륙할 수 없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또한 일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오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시고 경락에게도 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무과를 실시하여 353명을 뽑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정 유홍이 하려었다. 신이 승령관에 가서 한 보정을 문안하고 우리 국왕께서 노이아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뜻밖의 선묘의 재앙을 당하여 변고를 듣고 거예하느라 지금 변복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특별히 배신을 파견하여 문안하게 하였다 하니 답하기를 올 때에 장애되는 일이 있어 송경락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비록 국왕이 오셨더라도 만나볼 수가 없었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에민 첫 번째 기사 상이 영유현을 출발하여 저녁에 숙천부에 도착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에민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르기를 유부총이 군사를 거느리고 어제 가산에 도착하여 유숙하고 있으니 성상께서 접견하시는 예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접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유부총의 이름은 정이다. 상이 정원에 번부하기를 내가 부득이 유부총을 직접 만나야 하겠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유정은 명장으로 정예병을 거느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진토하리 하고 있으니 이에 이상 접견해야 합니다. 다만 상께서는 먼 길에 수고로이 거동하셨고 또 능침의 만극한 변고로 당하셨으니 이제 또다시 거동하시나 노독으로 병이 날까 싶어 하정에 걱정이 됩니다. 대신을 파견하여 접대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 내가 가서 만나야 한다면 응당 가서 만나볼 것이요 굳이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면 그만둘 것이다. 그를 만나야 할 것인가 이 여부를 결정하여 아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유정은 보통 장수들이 비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조에서 처음 접견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만 성상께서 도의를 무릅쓰고 거둥하셨다가 이제 겨우 돌아오셨고 또 원능의 만극한 변고로 당하 이제 겨우 복을 벗으셨으므로 아직도 애통함이 남아있는 데다가 동궁의 병세가 심해져서 우려가 깊으니 굳이 멀리 행차하여 접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미안한 뜻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가서 접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에멘 세 번째 기사 대신이 아르기를 덕빈의 제궁을 당초 사세가 다급해서 그냥 두고 떠났다가 대가가 벽제에 이르렀어야 이 양원에게 하유하여 후원의 외진 곳에 임시로 매장하게 하였으나 적세가 너무도 급박하여 미처 묻지 못하였었습니다. 이제 양 예수의 말을 듣건대 권증의 군관인 사평 이충이 스스로 나는 신립의 군관으로서 충주 싸움에서 패한 뒤로 서울에 들어갔었는데 창경궁을 지나다가 덕빈의 빈궁을 보니 서울의 난민들이 난입하여 빈궁의 잔물들을 다투어 가져가는데 참혹해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시체는 옮겨 함춘원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고 하였답니다. 근자의 직장 윤백상이 산료를 받다가 도태되어 경기로 떠나려 한다고 하니 윤백상으로 하여금 이충을 찾아보게 해서 서울에 수복된 뒤에 즉시 이충과 더불어 묻어둔 곳을 찾아내어 서두로 치부하게 한 다음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무사 유권에게도 하유하셨사니 상이 따랐다. 덕빈은 곧 순의 세자의 빈으로 임진년 2월 창경궁의 동궁에서 졸라했는데 미처 장사 지내지 못했었다. 별난이 일어나 상이 서쪽으로 파천, 벽제에 이르러서 비로소 후원에 가 매장할 것을 명하였다. 윤백상은 곧 덕빈의 동생이다. 후에 대가가 환도하니 이충은 이미 죽었는데 이충과 함께 묻은 자가 스스로 상수하여 하려었다. 상은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아는 자를 데리고 함께 가서 찾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이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르기를 백관에게 급료를 지급할 적에 해관이 전혀 소임을 살피지 않았어 제때 급료를 받지 못한 자는 수비일 동안 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외람된 폐단이 많았으니 해관을 추구하소서. 국가에서 무사를 배양하는 목적은 앞으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표신을 가지고 왕래하는
라는 명까지 있었으면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니 절대로 수고롭다는 이유로 핑계대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선정관 이 종일은 원행을 싫어하여 온갖 핑계를 대고 끝내 가리하지 않았으니 교만 방자하여 일신의 안일만을 도모 임금의 명을 무시한 죄가 큽니다. 잡아다가 국문하여 정주에 하게 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추고에 대한 일은 아랜대로 하라. 이 종일은 내 생각도 조옥에 내리고 싶으나 자기 아비의 유고를 수습하려고 한다니 정리가 절박하다. 그 때문에 국문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애매인 5번째 기사 이 광악을 경상 우병사의 이 계획을 사관은 대사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애매인 6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경상도의 굴량이 매우 염려된다. 공명 고 신첩을 김성일과 한 효순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애매인 7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선교하기란 분부하기란 경락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오랫동안 임반관에서 머무르는가 그간의 자세한 내용을 남호정에게 물어보라 하니 회개하기란 남호정은 경락이 신병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강화할 것인가 싸워야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형세를 보아 전진하기 위해 중로에서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이미 8번째 기사 금부가 아뢰기를 김규영은 전에 대신들의 아뢰에 따라 추국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 극함 등에 대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옥중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아뢰 일은 밖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애면 9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외적이 금년봄에 병력을 증파하는 일에 대해 누구인들 염려하지 않겠는가? 지난번 유성룡의 장계를 보건대 이순신이 식량을 운반하는 외선을 포획하였고 박 의장은 새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외적을 사로잡았다 하였으니 그들이 병력을 증파하는 실상은 이미 의심할 것이 없다. 그리고 무수한 외선이 도착하여 정박하고 있다는 말이 있으니 비변사에 이르러서 다시 조처를 강구하게 하라.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9일 개묘 첫번째 기사 상이 숙천부에 머물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9일 개묘 두번째 기사 부총병 유정이 숙천관에 도착하였다. 상이 관에 나아가 접견하니 부총병은 병위를 성대히 진열해 놓고 군대를 좌우로 나누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맞이하였다. 상이 서현으로 들어가 잠시 후에 만나기를 청하였다. 부총병이 관대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하고 제배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밤낮으로 대인이 강을 건너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이 고대하였소이다 하니 유정이 말하기를 천자의 명을 받들고 송경락의 분부를 받고 왔는데 감히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국의 각 지방이 외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피폐해 있는데도 우리 군대에 대한 지대를 매우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군들이 조공을 바치고 강화를 맺는 등의 일로 말하면 그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나 역시 새로 도착하였기 때문에 이 지방 산천의 형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알려줄 것이 있으면 글로 써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근래 한 포우정이 보고한 것을 보면 부산 동네 사이에 외선이 새로 도착했다 하였고 새로 만든 왜군의 복장을 경주 판관이 많이 빼앗아 보내왔으므로 외적들이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는 뜻을 이미 경락과 제독의 군전에 통고했소이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새로 만든 왜군의 복장이 왔다면 이것은 반드시 적의 원병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심희수가 나아가서 아뢰기를 주례가 이미 마련되었으니 마치 예를 행할 것처럼 하다가 원능의 변고가 있다는 핑계를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마련해 놓고서 다른 이유로 핑계댄다면 정성스럽지 못할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유몽정이 과 장운익이 아르기를 먼저 원능의 병고를 말하면 그가 반드시 마음에 불안해할 것이니 예를 행한 뒤에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예를 행한 뒤에 말하라 하고 주례를 행할 것을 청하였다. 유정이 말하기를 감히 마실 수 없으나 전하의 정성이기 때문에 조금 마시겠습니다 하였다. 종제들이 주례 행하기를 청하니 유정이 취했다고 사양하자 상이 말하기를 배신들도 어찌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싶지 않겠소. 한 잔 더 받기 바라오 하였다. 유홍이 나아가 주례를 행하였다. 유정이 묻기를 어떤 관직에 있어 하자 대답하기를 강로입니다 하니 일어나 읍하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연로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잔만 주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 외적은 백성들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제 앙이 선묘에까지 미쳤으니 이는 곧 만세토록 함께 살 수 없는 불공대천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복수는 오로지 대인만을 믿을 뿐이요 하니 유정이 말하기를 나는 천자의 밝으신 명을 받들고 왔으니 감히 있는 힘을 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제독이 끝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만 외적을 진공하여 한 명의 외적도 돌아가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에 단을 증정하자 총병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노상에서 여러 차례 배신을 보내어 무난하셨고 또 해산물을 보내시고 이제 다시 먼 곳까지 나와 접대해 주시니 후이에 매우 감사합니다. 어찌 감히 또 다시 예단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전하의 정성이기 때문에 활과 화살 및 요도만을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재차 청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유정이 말하기를 이곳의 군사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제독이 있는 곳으로 간 군사는 얼마나 됩니까? 양초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뒤에 글로 써서 드리겠소이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군대 일은 먼저 군기를 탐지해야만 합니다. 초탐할 사람과 능란한 여권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소이다 하였다. 총병은 상에게 청사 위에 올라가서 수레를 타고 나갈 것을 청하였으나 상은 사양하였다. 유정이 굳이 청하니 상이 말하기를 기패가 여기에 있고 대인과 여러 장수들이 여기에 있으니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소이다 하였다. 유정이 상에게 동쪽에 서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또한 사양하였다. 유정이 굳이 청하니 상이 그의 말을 따랐다. 유정이 중문 밖으로 나와서 전송하였다. 그리고 군중으로 하여금 북을 치고 나팔을 불게 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가정을 보내어 정성을 표하였다. 상은 가마를 세우고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돌아갔다. 유부총은 사람들 미민첩하고 용감했으며 이에 모가 한아하고 병사를 통솔함에 법도가 있어 다른 장수들과 같지 않았다. 군사가 가운데 민가에서 한 나발의 꿀이라도 빼앗아 온 자가 있으면 즉시 귀를 꿰어 군중에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전군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감히 어지럽히거나 민폐를 끼치지 못하였다. 유정은 사람이 반듯하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숙천부에서 영유현으로 돌아오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후 총병이 병사를 아는 자 한 사람을 머물게 하여 야간에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 변방의 일을 아는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저곳에는 박진 같은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우상에게 의논하니 박진을 불러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속히 불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가가 지날 때 중국군이 주도내에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저곳에 있는 장수들이 총병처럼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기는 곤란할 듯하니 글을 지어 사의를 표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 장들은 모두 밖에서 거처하고 있는데 내가 평상복을 입고 거연히 지나가는 것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곳에 있을 때는 관복을 갖춰 입고 있다가 대가가 중국군의 주둔 지역을 지날 때는 다시 평상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는가 살펴서 하래라 하니 정훈이 회개하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관직이 높은 장수들은 모두 관에 있고 밖의 진영에는 졸병들만 있는 듯 합니다. 상께서 관례에 따라 평상복을 입고 지나가셔도 크게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관복을 입고 말 위에 앉는 것도 온당치 못할 듯 합니다. 상이 드디어 관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중국군의 원문에 통고하였다. 이에 제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지사하기를 국왕의 천세를 축수한다고 하였다. 상이 포장과 부채를 하사하니 중국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고 갔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기를 유원회가 보낸 건안은 이국의 물건이고 또 더럽지 않았다. 상정으로 말하건대 종묘와 사직이 한 집안에 있으니 삶아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정원은 의논해서 아래라 하니 회개하기를 보는 물건에 따라 효심이 바라시니 성상의 효성은 망극하십니다. 아래에 있는 신하로서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천자가 준 것이 아니고 유원회가 보낸 것이니 태묘에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유총병의 접반관 서성이 하려었다. 신이여 오늘 아침 예조 정랑 황락과 함께 중군을 맞이하여 다리를 베풀고 이어 어제 하사한 예물을 주니 중군이 글로 써서 보여주기를 비록 받을 명목은 없으나 물리치며 불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삼가 하사하시 것을 받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사설의 중군에게 지도를 주면서 노야가 진병할 도루를 알아서 외적을 섬멸하려 하거든 대인이 함께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바친다 하니 중군이 받아보고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며칠이나 걸리고 또 몇 개의 소로가 있는가. 수로로 가면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가. 서울에서 동네까지는 몇 개의 길이 있는가. 적들이 운거하고 있는 업은 몇 군데이며 방책을 친 곳은 몇 군데인가. 그들은 어느 길로 왕래하는가. 지금 만약 진병한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어느 길에서 양초가 가장 능력한가. 또 특별히 기병으로 승리를 취할 만한 방법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일일이 글로 써서 보여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글로 써서 나는 응당 노야를 뒤따라 서울에 도착할 것이니 연로를 세세히 그리고 일일이 써서 드리겠다. 여기에서 서울까지는 개성의 대로가 있는데 보군은 열흘이면 도착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군이 올 것에 대비해서 양초를 비축해 두었으므로 그래도 지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소로는 모두 외적에게 노략질을 당해서 양초가 전혀 없다. 다만 수로가 있는데 연안과 배천에서 배를 띄워 조수와 순풍을 만나면 한나절 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외적이 양식을 쌓아놓고 주둔해 있는 곳은 용산창이라고 하는데 용산에서 서울까지는 5리 정도이다. 별도로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김포에서부터 배를 버리고 육로를 통하여 부평 수원을 경유하면 용인 죽산 두 곳에 도착할 수 있는데 금량, 종배, 좌잔 등의 외적이 방책을 치고 있는 곳도 모두 2, 3일의 노정에 불과하고 주둔하고 있는 외적도 겨우 1천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만약 수리간에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비밀리에 보행으로 달려가서 적의 방책을 격파하여 전거한다면 이것은 병법에 이른바 빠른 우레에는 미처 귀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니 반드시 적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도에 주둔한 적의 군령이다. 기차간의 소식이 통하지 않아서 귀로가 끊기게 되면 적은 반드시 뒤돌아보고 도망하여 돌아갈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의 주력군은 뒤를 쫓고 기병은 앞을 가로막는다면 저들에게 제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들은 죽지 않으면 항복할 터인데 어찌하여 강화를 하려 하는가. 이것이 지금으로서 제1의 계책이다. 서울에서 동네로 가는 길은 좌로, 우로, 수로, 중로 이 4개의 대로가 있는데 이 뒤에 자세히 그려 올리겠다. 양초는 우로에 다소 비축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다 쓰자 중군을 이것을 보고 가져다가 종병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종병의 말을 전하기를 경락이 배를 전하여 이곳에 머무르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당신네 나라에서 만약 외적이 강화하고 물러갔는지의 여부와 현재 부산에 외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외적이 군사를 증파했는가의 여부를 일일이 써서 가져오면 내가 경락에게 보고하고 서둘러 전진할 것이다 하였습니다.